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입니다. 네. 모에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 인연이 꽤 됐죠. 저희 미육 선생님이 그렇죠. 지금 정규 클래스 마무리 지어진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2021년 시작해서 2022년에 1년 과정이 끝났어요. 그 22년 벌써 몇 꽤 월에 됐죠. 끝났죠? 22년에 끝났어요. 22년 몇 월에 끝났어요, 우리가? 11월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23, 24, 25. 와, 지금 졸업하신 그렇죠. 지 한 이제 3년 차예요. 그렇죠? 3년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네, 참, 그래요. 낭독의 많은 여정을 같이 이렇게 우리 소리꽃 김미옥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사는 한 달살이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늘 산 책에 다르게 걷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6월 달을 한번 살아봤는데 그 6월 달 혼자서 정말 1인 낭독회를 지금 한 달살이 낭독회 준비해 주셨어요. 미옥 선생님께서. 자, 미옥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가 그 1년 과정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뜻깊었던 시간은 바로 오늘 산책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또 계셔서 어, 저희가 안녕들 하신가라는 작품이었죠. 네네, 그 그렇죠. 작품은 정말 우리가 프로는 아니었잖아요. 프로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윤희 대표님께서 정말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 공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저가 있다면 또 공랑이 있습니다. 좀 한번 살짝 해주실까요? 우리 선생님? 네. 저희가 2021년에 시작해서 2022년 1년 과정을 끝났는데, 그때, 끝날 때 안녕들 하신가를 같이 낭독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오디오북을 내면서 계기가 되어서 그때, 저희 졸업 낭독회 할 때, 사실은 저희 긴긴 밤으로 저희가 처음 낭독회를 했어요. 온라인 낭독회를 저희가, 어, 어떤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 뒤부터 이제 다른 팀들도 수료할 때 낭독회를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안녕들 하신가를 하면서 그거랑 이어서 그 다음에 2월에 오프 낭독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좀 끝날 무렵이라서 그 뒤로 또 오프 낭독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5월 30일 날 별빛 낭독회 할 때가 5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 중에는 저희가 자체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산책 것들을, 오늘 산책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을 같이 홍보해 주기 위해서 같이 낭독회를 기획했던 것들도 있고요. 맞아요. 음. 그 다채로움이 지금 몇 번째 작품? 다섯 번째? 네네. 다섯 번째 낭독회를 했어요.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에서 같이 낭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클래스에서 다들 낭독회를 꾸리고 계신데 다채로움이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아웃풋을 가장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좀 자체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협력해서 이렇게 낭독회를 꾸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음, 저희도 1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리더기는 하거든요. 근데 리더가, 잘해서 리더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딱 중간이에요. 나이도 중간이고요. 키도 중간이고요. 그래서,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중간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리더를 맡아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같이 낭독회를 잡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또 임팩트 있게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면 저희 팀의 가장 좋은 거는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낭독회를 하는 날보다 하기 전의 과정들이 되게 정말 따뜻하고, 서로 뭐 도울 거 없는지 그 마음들이 모여져서 아마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인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음, 그 오늘 산책 유인 대표님이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쵸.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책임져야 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낭독이라는 인연 아래 이렇게 음, 낭독가들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네. 신작이 그래서 나올 때마다 네. 맞아요. 안녕들 하신가를 같이 녹음하기도 했었고요. 발권이 완료되었습니다는 올해 2월 달에 오프에서 같이 그 책 북토크를 같이 했었고, 이번에 작년에 여름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이 왔어도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걸 어떻게 홍보해주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졸업하고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낭독이라는 이 언저리를 떠나지 않고 미옥 선생님께서 한 달 살이에서 가장 성실한 낭독가시거든요. 우리 미옥 선생님이. 음, 미옥 선생님에게 낭독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즈음에. 네.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속에서 저를 조금씩 조금씩 매일 새롭게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 나한테 이런 감정도 있었네? 하고 좀 저를 색다르게 다양한 면에서 좀 비춰보는 거울 같은 역할이 낭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오늘 제목이 다르게 걷기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저만의 낭독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달이 다르게 걷기를 보면서 그리고 어, 또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아, 내가 낭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 잘하고 있어?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이게 맞았나라는 거에 대한 물음들이 좀 온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다르게 걷기라는 그 책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10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또 어떻게 표대를 세워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방향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아, 책이 운명처럼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대로 책의 활자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비춰봤고 또 비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을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셨어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인터뷰들이 지금 인터뷰가 10명이 나오거든요. 그 10명의 어떤 얘기 속에서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에서 저를 좀 비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투영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나는 어떤가라고 많이 봤을 때 어, 그 어떤 웹소설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걸 계속하면 꾸준히 하면은 정말 돈 걱정 안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냐라는 그 질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공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여부를 떠나서 내가 완결된 완결판을 한번 내보냐 안 내보냐의 그거 차이가 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한번 내본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 수고로움이나 그런 징하게 해보는 그런 꾸준함이나 성실함을 가지고 해본 게 결국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오고 또 결국 내가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 웹소설 작가님은요, 투자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책이랑 아니면 다른 것들 구독하면서 텍스트를 매일 보시고 읽고 쓰고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글을 쓰신다고 해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다못해 짧게라도.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걸 낭독에 비유해서 내가 꾸준하게 해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맞나라고 하지만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고 이 걸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또 그 역할에 있어서 그 한 달 살이를 낭독회를 음. 준비하면서 미옥 선생님이 한 번도 빠지질 않으셨죠. 어, 책은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낭독회를 못하게 했던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저희가 2023년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2월 달에. 어, 한 달 살이가 2023년 2월부터 했는데 2월 달에 저희 오픈 낭독회를 하느라고 책은 읽었는데 그때 빼놓고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아유, 근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매번 다른 장르의 책들이 제가 골랐다라면 어떤 경우에는 혼자 골랐다라면 이런 책들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 보았을 만한 것들도 정말 징하게 한 달을 만나고 나면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매번 그 약간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살이가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난 인연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자, 미옥 선생님, 옆에 물 좀 드시고, 네. 지금 약간, 예, 목소리 컨디션이 음, 얘기하다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낭독을 이제 들어갈 건데, 어때요? 좀 물 천천히 드세요, 미옥 선생님. 네. 저희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음, 어, 감사합니다. 백선옥 선생님도 우리 전주에 계시는 책보책방 음, 백선옥 선생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졸업하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나연 선생님, 황진경 음, 선생님, 그리고 다채로움의 우리 조선혜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화이팅 하느라고. 그리고 제주에 계시는 우리 강선보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음, 또 그리고 우리 멀리 의성에서 살고 계시는 장나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음, 미은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최여령 선생님, 아이고, 지금 또, 초급반에서 또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 우리 또 모에란 선생님, 예, 요렇게 선생님들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미역 선생님, 그러면은 한 달 동안 혼자 고요히 만난, 하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역동이 있었던 이 다르게 걷기 낭독 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작 전에 저희가 지난 5월 30일 날 어, 다르게 걷기 북토크가 그 광화문 연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책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직접 거기서 책에서 나왔던 성교육 전문가인 심에스터 선생님이 유쾌하게 진행을 하면서 박찬호 작가도 만나고 그다음에 광민수 님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처음에 나오게 됐던 계기가 그 청소년 직업 가이드로 기획이 됐던 거래요.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좀 다르게 되면서 이렇게 인터뷰집으로 나왔는데 이 박사노 작가님은요, 장르 파괴자래요. 소설도 쓰셨고요. 번역가이기도 하고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심지어 영어 교육서까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거쳐서 되게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글을 쓰시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게 바탕이 돼서 인터뷰집까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나 호기심이나 아니면 무례함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한테 어떻게 안정감을 줘서 얘기해도 괜찮아. 안전한 공간이야. 라는 그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에세이를 먼저 써봐서 본인의 이야기를 질문을 할 때, 난 이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진짜 허심탄회하게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주고 이렇게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10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처음에 오늘 산책에서 이 다르게 걷기가 나오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뷰집이야.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 생정이 낭독학교에서 한 달 동안 파일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하다가, 그래, 뭐 별거 있겠어. 그냥 구어체를 잘 해서 현장감 있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호기롭게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찬호 작가님이 참 섬세한 남자네? 라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제가 좀 표현하는데 더 생동감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뒤늦게. 그랬더니 박찬호 작가님이 글쎄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인희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박찬호 작가님이 여자였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앞에 제가 작가의 말이랑 김지수 편을 이미 녹음을 한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자세가 달라져서 녹음을 두 번 한 그런 에피소드도 있답니다. 우선 시작을 해보려고 할 텐데요. 시작 전에 제가 준비했던 이상하게 이 책을 만났을 때 떠올랐던 시가 있어요. 제가 사회에 나오자마자 알고 있던 선배 언니가 저한테 줬던 시인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떠올라서 계속 그게 거의 한 달 동안 같이 그 시를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도 할 겸 아니면 이 책에 어떻게 그게 시작되는지 그 포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음, 아, 잠시만요. 음, 경숙쌤 들어오셨네요. 화면도 켜주시고 경숙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미역 보이시죠? 선생님이 이거 서쪽이 준비한 조금 안 좋기는 네, 한데, 네, 넘어가 볼게요. 잘 나옵니다. 네. 어, 다시 할게요. 살짝, 음, C 부분이 살짝 잘려서 나오네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숲의 난 두 길을 보면서 하는 단상인데요. 중간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죠. 풀이 무성하고 발길이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가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 위에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네. 이렇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어, 10가지 세계를 한번 열어보려고 할 텐데요. 제일 먼저 김지수 작가의 인터뷰에서 음, 박찬호 작가가 물어봅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를 길고 닦아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을 젊은 여성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김지수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특히 변동성, 지금은 특히 변동성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계속 만들어야 인생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치 없는 일은 잘라내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겁이 많아지고 세계가 좁아집니다. 나에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아름다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보의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섞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면 당장 주춤해도 그만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효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커리어의 정점이란 건 없어요. 늘 새로운 도입부가 시작된다고 봐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지루해지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 되게 멋있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지루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첫 인터뷰가 저는 되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분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준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김지수 기자는 가장 멋진 거, 아름다운 거는 자기다운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 나만의 것을 향해서 어 스스로 지루해하지 않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터뷰를 했던 거는 김한 작가거든요.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쓰셨던 분인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좀 들어봤던 사람이 이 김지수 작가랑 김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김지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어령 선생님 마지막 수업 그거에서 봤었었고, 김한 작가도 읽어보지 못했었는데 들어봤었던 작가. 나머지 분들은 뒤쪽으로는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김한 작가한테 작가님만의 글쓰기 비법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김한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타포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글의 생동감과 나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주려면 메타포가 있어야죠. 메타포가 없으면 죽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느끼려면 나만의 묘사와 수식, 즉 메타포가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메타포는 대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 이 말을 통해서 작가는 메타포를 써서 어떤 글을 남기지만 낭독가는 우리의 감정이나 그 마음을 넣어서 청자에게 작가가 쓴 글 또는 작가와의 이 거리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낭독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의 메타포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또 그거를 우리 거화 시켜서 그걸 전달할 때 청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수 스님은요. 강한 멘탈을 유지하려면 유리 멘탈이 아니라 강한 멘탈을 유지하려면 휴대폰과의 건강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참 재밌게 얘기를 잘하신 스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저한테 인상 깊었던 그런 인터뷰는 지식 큐레이터인 전병근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알미라는 게 책을 벗어난 다른 암까지도 이렇게 경험치 또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온갖 것들을 다 알미의 과정 속에서의 그걸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제대로 읽기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얘기하셨던 선생님의 제대로 읽기가 어떤 건지 그 노하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병근 지식 큐레이터가 전하는 제대로 읽기는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세대는 어떤 문제의 비결이나 해법을 나 아닌 다른 곳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데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거나 어딘가에서 들은 것인 경우가 많아요. 질문이든 답이든 밖에서 찾는 의존성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삶의 길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강사의 지도만 바라거나 뒤에서 누가 잡아주기만 바란다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혼자 물속으로 뛰어들고 혼자 페달을 밟을 때 진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과 주변, 세상을 잘 관찰하고 자신만의 호기심과 관심, 열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의 길로 나서 보세요. 그럴 때 책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겁니다. 세상은 거대한 질문이고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삶으로 답을 작성해 갑니다. 혹시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의 공백이 찾아온다면 당장 즐거움을 남겨주는 보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연 속의 어떤 장면이나 동식물, 사물이 선사하는 경이로움에 호기심을 키워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너무나 두꺼운 인공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진정한 물음이나 창의적인 생각은 어쩌면 그것에 금이 가거나 그것이 깨지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싹을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아버지가 자주 갈등을 겪으시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함께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질문이 저를 세상 모든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계기나 경험이 진정한 삶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이 반드시 좋은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고통스러운 체험이 남다른 성취와 창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가장 자기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만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이 전병근 선생님이 번역하신 다시 책으로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두 책을 샀습니다. 해서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시 더 넓은 이분이 얘기하는 그 알미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려고 저의 세계를 좀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이들이 어떻게 보면 10분이지만 저는 저의 세계가 10배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보고 나면 책이 나한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소리로 읽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더 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민수 이집트 고고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실제 저희가 북토크에서도 만났었는데요. 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 문화에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 권하고 싶지 않다. 단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단 푹 자고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는 마인드셋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아주 끊고 맺음이 확실하면서 자기만을 뚝심 있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자기만의 길을 정말 한국에서 이집트학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갈 수 있었나요? 했더니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모습이 있었대요. 그 모습이 뭐였냐면 괜찮은 이집트 학자가 되는 거. 그래서 어, 인생의 지향점을 설정해 두면 좋다라고. 그래서 그 모습에 닿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라도 갈 수 있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지향점을 설정해 두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선교육 강사였던 심혜서님은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유쾌하시고, 어디선가 성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또는 아니면 우리라도 부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유쾌한 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숙 인권조사관의 말에서 좋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인권을 공부하고 기본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이나 자료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책 두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책이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내 행복이 타인의 고통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 거기서의 어떤 연민이라는 게 천사의 감성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상대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 이해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 삶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젊은이 하나 있었어요. 도시 연구가였는데 정수경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딱 세 개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았던 책은 사랑하는 전주를 지키고 싶어서 또 하나는 경원동 샵. 이것은 꼭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전주 갔을 때. 그래서 방문해 보고 싶은 곳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관계 인구의 키맨이 될 수 있다. 좀 색다른 용어긴 한데 꼭 한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되게 뭐랄까요? 암울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솟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게 참 좋구나. 그리고 한때 힘들 때가 있었대요. 그때 자기계발서를 한 30권 넘게 막 다 모아서 계속 봤대요. 그랬더니 그거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목표를 세우고 한꺼번에 그 큰 덩어리 이루기가 힘들면 쪼개서 얘를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젊은 에너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이 인터뷰 중에서 또 좋았던 거 마지막 인터뷰인 변재현 인권 활동가인데요. 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통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되게 어려운 말들을 되게 체계적인 과학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친절하고 쉽게 말을 해주셨어요. 아마 인터뷰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녹음할 때 1시간 15분이 나왔어요. 근데 지루함 없이 정말 녹음할 수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청자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이 김산호 작가가, 아니, 박산호 작가가 표현을 하셨거든요. 청자 친화적이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하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 정말 청자 친화적인 게 맞구나. 그래서, 아,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거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가 아니라 쉽게 친절하게 풀어서 하는 게 맞구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서 재원 오디세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변재원 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변재원의 재원 오디세이. 그래서 아, 우리만의 이 행로로 가는 것들도 우리 이름 뒤에다 오디세이를 붙이면 미혹 오디세이, 뭐 정의 오디세이, 경숙 오디세이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우리의 길도 한번 행로들을 되짚어 갈 수 있는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원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요. 박산우 작가님이 재원님이 생각하는 몸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몸. 왜냐하면 이분이 좀 장애도 가지고 있고 활동가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장애인들의 그런 말들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생각이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줬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몸은 세계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없이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접촉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뇌로만 살아간다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몸은 관문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는 건 제 손을 통하는 거고, 제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접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은 다른 감각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냥 뇌가 모든 걸 판단하고 인식한다고만 생각해 몸의 의미를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의 몸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몸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녀 갈등도 그렇고, 장애, 비장애 갈등도 그렇고, 어린 사람과 노년층의 갈등도 그렇고요. 다들 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로만 계속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몸을 표현하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AI화 되면서 다 동일한 걸로 묶어가는 데 있어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해가 가고 또 그것들을 그 너머에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장애인은요, 음, 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거는 단지 뭐랄까, 그저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호명될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애인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은 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이동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여 가능성이고 인생의 기회를 완전히 바꾸는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쇼핑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어, 인생의 기회들이 많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아침에 그렇게 불편하게 맨날 거기서 그렇게 시위를 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설득력 있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장애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시 보려고 책 바구니 안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아마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다르니까가 아니라 이런 시선에서 한번 보세요라면서 정말 청자 친화적으로 참 잘 풀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착한 장애인, 나쁜 장애인이 있는데 착한 장애인은 어, 자기를 바꾸는 장애인이고요. 나쁜 장애인은 사회를 바꾸는 장애인인데 자기는 나쁜 장애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나만 잘 살면 뭐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되게 새롭게 보는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인터뷰들을 보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이 확확 하나씩 열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들이 뭔가 봤을 때 각각 자기만의 그 한계들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딛고선 일어서 있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이걸 작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박찬호 작가님은 조심스러운 용기, 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의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오롯이 어, 그 질문하는 작가의 마음과 또 그 인터뷰에 응해졌던 10분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도서 연구회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10년 전에 어떤 읽었던 동화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마루 호리의 비밀이라는 동화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어, 도깨비 독이 몸에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도깨비 독이 발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발에 도깨비 독이 닿았었는데 헤르메스처럼 발에 날개가 생겨서 나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결핍일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상처일 수도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걸 자기 수용해서 잘 얘를 승화시키냐에 따라서 그거는 나한테 아주 크나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어, 이 분들의 앞으로 갈 행로 또는 또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그 다양한 길들이 외롭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받고 또 제가 가야 될 길도 이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랑 관련된 그림책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 제가 가는 그 다른 길 속에서 보면은 각자 따로 가는 것 같아도 어떤 길이 교차할 때가 있고 서로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다르게 걷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면 이 그림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짧은 그림책 한 권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잠깐만요. 혹시 음악 소리 들릴까요? 네. 두 갈래길 라울 리에토 구리디 글 그림 지열리 옮김 산림 출판사 지난 너의 모든 길이 아름다웠기를 지금 걷는 이 길과
앞으로 걷게 될 길이 모두 눈부시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인생은 우리와 같아. 길 위에는 신기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잠시 멈춰 고민에 잠길 때도 있고 가끔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 때로 너무 느릴 때도 있지. 밤처럼 온통 캄캄할 때도 많지만 뜻밖의 재미는 있을 때도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도 걱정은 마. 뛰어넘으면 되니까. 친구와 다투기도 할 거야. 온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말없이 걸어야 할 때도 있어. 이 모든 길들이 너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 순간 찬란해지지. 네, 여러분 모두의 다르게 걷는 길이 찬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1인 홀로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김미혁 선생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1인 홀로 낭독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미옥 선생님 안에 엄청난 재료가 많으시고, 또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나와 비슷한 삶, 또 그리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저는 오늘 봤어요. 아, 정말 이게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저희 48분인데, 아마 선생님들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산책의 다르게 걷기라는 책을 우리가 한 달살이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미옥 선생님의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서 다시금 꺼내서 정말 활자를 어디까지 내가 곱씹어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좀 의지를 가지고, 예, 떠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청자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네, 우리 경숙 선생님 한마디만 조금, 예, 청자로서 친화적인 청자. 네, 우리 김경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유,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는 처음에 다르게 긋기 한 달살이 낭독을 계속 했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완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적었어요.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제가 이 책을 완독을 했어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근데 오늘 미옥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밑줄 그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밑줄 그은 거를 이제 아까 성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되씹어보는 정리를 다시 해서 제 마음속에 제 그 삶 속에 녹여내는 그런 일이 저한테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열 분들이 자기만의 길을 만들면서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회사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어, 회사원만 있는 줄 알고 다른 다양한 직업들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1년을 다니면서 그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다양한 직업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을까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나다운 거라고 하잖아요. 나다움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자신을 잘 알아야지만 공감력이 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자신한테 제가 가는 길이 또 어떤 길인지, 어,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악산 공룡능선을 음, 가면서 이번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그 길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 돌계단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 정말로, 정말로 험난한 돌계단인데 사람한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공룡능선이 저한테는. 그때도 길이라는 거를 세상에 다른 길이 정말로 많구나. 일반화된 그런 길들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길이 많은데 저도 갇혀서 살았던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걸 눈에 담으면서 마음에 담으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씩 꽂히더라고요,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하나씩 꽂히고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작가들 속에 그 열 분들이 스스로를 믿는 용기? 음, 그게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믿어야지만 내가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만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와, 다들 정말, 저는 근데 낭독이라는 도구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낭독 추앙자나 낭독 찬양 막 이런 건 진짜 닭살 돋고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낭독이라는 도구를 누가 쥐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게 또 한켠에 우리는 또 낭독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낭독 독서법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까지 만나고 이렇게까지 씹어 먹을 수 있고 근데 정말 이 책이라는 게 그냥 책으로 남아있지 않은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미옥 선생님이 오늘 정말 너무 주옥 같은 말을 하셨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결국에는 그 책에 모든 나열되었던 그 활자를 통해서 저는 미옥 선생님이 보였거든요. 미옥 선생님이. 근데 만약에 미옥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지식만 동동동동 떠 있어. 근데 이것도 또 책임이에요. 정말 이렇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곳에서 소리 내면서 내 목소리 찾아가면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저는 다름이라는 것이 이 경숙 선생님이 또 활용점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나를 찾아가는 거네요, 진짜. 나에 대한 정보가 음. 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또 채팅창에 미옥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백선옥 선생님, 언제 김미옥 선생님의 낭독 경지에 내가 이를 수가 있을까? 멋지십니다. 전주 정수경님, 경원동 샵에 몇 번 가보았는데 모든 분들의 다른 삶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백선옥 선생님은 또 전주에서 책보책방이라는 평생 또 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중급 2에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를 또 교재로 삼아서 또 지금 강의 듣고 계신데 백선옥 선생님도 그 책 안에서 있는 책방 할아버지 피키의 투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깊게 또 이야기를 만나고 계시거든요. 저희 또 백선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책보 책방에 한번 놀러 가서 우리 또 낭독가분들과 함께 소리 내는 시간 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인희 대표님 오셨어요. 오늘사제 출판사 대표님 놀라운 낭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가슴 깊이 몸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조선혜 선생님, 홀로 낭독회가 이렇게 매력 있는지 몰랐어요. 미옥쌤 너무 멋져요. 그동안 낭독을 얼마나 진하게 만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낭독길도 폭풍 응원합니다. 우리 조선혜 선생님은 미옥 선생님이랑 경숙쌤, 유인 대표님과 함께 다채로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우리 조선혜 선생님 낭독가세요. 근데 홀로 낭독회가 이렇게 매력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오늘 또 미옥 선생님을 계기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더 매력적이질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한 땀 한 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또 해주셨고, 또 우리 미옥 선생님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준비를 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 번째, 우리 낭독가는 또 더 멋지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네, 우리 첫 번째 홀로 낭독해 해줬던 김나연 선생님, 미옥 선생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음악도 낭독도 그림도 다 예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와, 채령 선생님, 음악도 선생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눈 감고 들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박미연 선생님, 꾸준함의 인간화. 김미옥 쌤 존경합니다. 맞아요. 우리 미옥 선생님 하면 꾸준함과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자, 박혜영 선생님, 미옥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우리 모혜란 선생님까지 오늘 끝까지 정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송정희 낭독학교 1인 낭독회 멋지게 또 세 번째 무대로 꾸며주실 낭독가와 함께 7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미옥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